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그러면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오늘 잘 들렸습니까? 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 코드명 CHINA만 들리고 대륙 진출 프로젝트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안 들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발음 신경 쓰셨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저번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아니 멋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노력해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미 씨가 그런 게 있어요. 아 제작가자 왜 그러세요? 보면 씨 다 잘하는데. 뭐요? 뭔데요? 안 예쁜 거. 뭐 아이니? 예. 이거 좀 힘드네요. 힘들었어 이거. 옆에서 바라보는 게 좀. 네. 뭔데요, 네. 근데? 네. 제가 요새 화분 키우기인데요. 네. 요새 꽃에 너무 좋아서 화분을 네네네. 몇 개 사서 키우고 있는데 네네. 햇볕도 씌우고 또 네네. 물도 주고 열심히 키웠거든요. 네. 근데 너무 왜 저도 안... 그래요. 향수는 그만 뿌려요. 향수 때문에 그래요. 테이쌤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는 하죠. 네네. 네, 좋아는 하지만 네. 저도 역시 여러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짜이지에 안녕. 짜이지에 바이바이. 네, 의외로 예. 재한 씨가 이제 그런 쪽에 섬세한 감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네. 저는 키우는 거나 그런 거 다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그러시구나. 일단은 해서 먹을 수 있다면은 참 기분 좋아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저는 진짜 밭에 가서 상추를 키우고 있어요. 와. 상추와 깻잎과 배추와 진짜 실제로 고추도 심고 그렇게 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먹기 어머니께서 좀.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예. 어머니께서도 빨리 심심해도 커라. 잘 먹을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유기농이다 보니까 아주 벌레가 많아요. 역시 명쾌합니다. 네. 재한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그렇죠. 오늘 중국어 열심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생각나고요. 또 이렇게 정말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를 배웠겠다는 그 결심밖에 앞섰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게 뭔지 좀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 기억 깊은 곳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끌어내시는 우리 베이쌤 되시니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观众朋友们，大家好。 와. 大家好，今天5月12号， 와. 5月12号的中国密码开始， 칼스. 开始。 가스. 네. 뭔가 좀 멘트가 길어지니까 줄리안 씨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老师 마음에- 非漂亮。 뭐? 멘트는 보미 씨가 했는데 马尾非非漂亮。喜欢。 나고. 네, 그리고 페이漂亮은 뭐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페이 장漂亮이라고 해야죠. 非漂亮，非漂亮。 페이 장漂亮이라고 해야죠. 페이 장. 네, 너무 일부러 예뻐서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제가 또 헷갈렸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휴일이 많았잖아요. 네. 5月3号 맞아요. 네, 석가탄신일도 있었고요. 5月5号 어린이날도 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위에 네. 또 슈우하오 때도 이제 한국의 스승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5号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근데 5월 달에 뭐 하나 되게 중요한 날 빠진 것 같은데 네? 우리 재한 씨가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와 같이 힘든 상황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의 그 존경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5월 8일 중국어로는 우위에 빠하오. 오! 몰랐어요. 네, 빠하오. 제일 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완벽히 알고 네, 있습니다. 빠하오. 네, 예, 이렇게 사실 우리 어머니날이죠.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어버이날. 중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매개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약간 이제 사실은 한꺼번에 챙기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아빠의 날, 그래서 아버님 네. 위해서 다 해줘가지고 주는데 엄마 날, 엄마를 위해서 다 어르신이 해주는데 한국에서 그냥 부모님의 날 네. 하니까 조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중에 누가 네. 더 먼저냐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네, 어머니 날 먼저 와요. 어머니 날 여기에서. 먼저. 중국도에 그래요. 어머니 날 중국도 먼저. 어머니 날 먼저. 맞아. 어머니 날 5월, 아버지 날은 6월에 있어요. 한국도 어버이날 어머니가 먼저. 맞아요. 어머지를 안 하니까. 아 그렇네요. 예, 예. 네. 재한 씨까지 아까 복습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다 같이 이제 좀 정리해보는 의미로 네.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숫자 표현 그리고 날짜 표현 같이 어렵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터 10까지 이제 제발 좀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번에 좀 다르네요. 아, 네, 이제 저희가 3주 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닙니다.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일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언제 그렇죠. 그 100천만 언제 갑니까? 아하. 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다 올리시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 2, 3, 4, 5, 6, 7, 8, 9, 10. 자, 보미 씨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 이거 이런 예, 거죠? 아 진짜 네. 숫자만큼 좋아하는 수업이 없어요. 네. 저는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하셔서 2, 2, 3, 4, 5, 6, 7, 8, 9, 10. 10을 하면 안 되고 10, 네, 10까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1부터 12까지 유해, 다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를 넣으면 몇 월을 만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도토리 묵처럼 생긴 하오를 넣으면 며칠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부터 해야 되거든요. 질문이요? 오늘 몇 월 며칠 하는 질문 연습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네네. 오늘이 뭐였죠? 今天 그리고 몇 월, 지위에, 며칠, 지하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今天 지위에, 지하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해볼까요? 今天 지위에, 지하오. 今天5月12号. 와, 너무 좋아요. 찐티에 저거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다 한 1초 네, 늦었어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今天5月12号. 와, 너무 좋아요. 자, 네네. 그러면 찐티에는 오늘이었고요. 밝아오는 내일은 뭐였죠? 明天 민티엔이요. 민티엔. 그리고 민티엔. 지나간 어제는 주어티엔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내일 몇 월 며칠 넣어볼까요? 민티엔 지위에 지하오. 그럼 대답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5월 13일이겠죠? 明天5月 위에 13号. 3号 맞아요. 明天5月 위에 13号. 3号 맞아요. 조금 느렸죠? 네.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네. 今天,明天 5月13号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진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요? 네, 금방 옵니다. 네, 자기 전에 양을 1부터 99마리까지 꼭 세어보시고. 근데 진짜 네. 이제 세다가 계속 잠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와요. 그러니까 9까지만 하면. 네. 네, 특히 또 재한 씨 생일이 31일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재한 씨는 31일까지 꼭 세는 걸로. 저는 그래서 음력으로 2월 아, 그냥 하시고요. 2일로 네, 하려고. 예. 31일까지 꼭 세는 걸로. 저는 그래서 음력으로 2월 아, 그냥 하시고요. 2일로 네. 하려고. 예. 오, 좋은 생각이에요. 머리가 좋네요. 네. 아니요, 31일 너무 멀기 때문에. 32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울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날짜를 이제 배운 게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늘, 내일, 어제 날짜를 묻고 답했는데, 이제 기념일을 묻고 답하는 기념일? 거를 뭐 발렌타인데이 막 해보도록 이런 할게요. 거예요. 네. 그러게요. 100일 막 이런 네, 거. 그런 오. 것들. 네, 우리 각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무래도 생일이겠죠. 아, 생일. 네, 그래서 우선은 생일을 묻고 답하는 것부터 해볼 텐데요. 저 생일 8월 24일이에요. 예, 이따가 말씀 주시면 네, 되고요. 8월 24일. 네, 우선은 8월 24일. 우선은 생일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게요. 네. 생일은 한자 그대로 생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네네. 중국어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네. 생일, 생일. 네,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셩도 되게 어렵고 르도 어려워서 오, 생일.
생일. 그렇죠.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그 고생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생일 했다는 마음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생일. 네. 약간 욕하는 게 아닌데요? 그거 먹지 않을까? 네, 싱겁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생일. 네, 우리 엄마가 나를 몇 월 며칠에 생일 낳았구나. 그러면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생일가 생일이에요. 네. 그러면 나의 생일. 我的生日 와, 我的我的生日生日쓰면 되고요. 네. 너의 생일은 니더 샹르. 와, 맞아요. 너의 생일은 니더 생일. 네. 선생님의 생일은 老师的生 센파이 日 샹르. 老师的生日 센파이 老师的生日 센세이 생일 안 되고요. 라오스의 생일 맞아요. 그리고 타더 생일도 맞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세 등등하게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냥 우린 이제 프리토킹 가능하니까 줄리안 씨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네네. 그럼 줄리안 씨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럼 你的生日吗? 너의 생일이니? 이것도 돼요. 니더 생일마 이렇게. 你的生日几月几号？ 와, 맞아요. 你的生日几月几号？ 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마.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왜일까요? 발음이 안 좋았어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서로 지금 발음을 네. 공격하는 你的生日 기회 지하오. 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비동사가 좀 빠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똑똑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 비동사를 처음이에요. 끼워 넣어서 그럼 한번 제가 비동사가 뭐였죠? 쉬죠. 와, 맞아요. 그러면 쉬. 너의 생일은 네. 니더 샹르 시 와, 지위에 지하오.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네요. 지회 어디까지 지하와 죄송합니다. 몇 월 며칠. 지위에 지하오.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네요. 지회 지하오. 今天 날짜는요. 오늘 날짜는 계속 바뀌어요. 아, 정답이 그렇죠.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나의 생일은 안 바뀌어요. 딱 정답이에요. 아,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비동사를 딱 넣어가지고 너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일은 며칠이야?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념일이나 생일 이런 경우에만 비동사가 네, 들어간다는 이럴 거죠? 때는 꼭 써주셔야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올바른 문장으로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是几月几号？ 어려우니까 한 번 더. 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是几月几号？ 아직까지도 샹르가 들리는데요. 샹르. 샹르. 너무 좋습니다. 네. 표정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아, 예. 샹르. 그래서 샹르. 너무 좋습니다. 네. 표정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아, 예. 네. 주의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제일 잘하고 계시는 마오메이. 你的生日是几月几号? 아, 대답을 근데 하라는 건가요? 제일 네. 잘하는 바움이 맞나요? 저 숫자 빼고는 다 괜찮아요. 네. 숫자부터 잘했어요. 숫자에서 근데. 유난히 저 숫자 빼고는 다 괜찮아요. 네. 숫자부터 잘했어요. 근데. 숫자에서 유난히 크게 구멍인데 今天5月12号 와, 너무 좋아요. 찐티. 일단 제 생일은 7월 19일이니까요. 네. 我的生日是 와. 이제 7月16号 네, 윙크 하시지 말고. 아, 그러게요. 와, 16 윙크 하시지 말고. 아, 그러게요. 我的生日是7月19号. 같이 해볼게요. 시작. 我的生日是7月19号.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줄리안 니너? 네, 와. 다들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생일이요? 그렇군요. 검색하면 나오던데. 네, 근데 혹시나 해서 안 챙기는 사람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저희 받아 적어볼게요. 네, 받아 네. 꼭 적어주세요. 네, 我的生日是我的生日是8月24号 네, 뒤에 24号, 24일은 들렸는데요. 중국어에는 파유에가 없거든요. 8月 파유에
빠회가 아니라 뭐였죠? 빠회. 맞아요. 빠회예요. 빠회. 파는 안 되고 빠회. 파 좋아하는데. 네, 파 좋아하지만 파 좋아하니까 더 세게 빠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런 거 받아주다니. 진짜 고맙네요. 너무 재밌어서. 시시. 예, 예. 네, 줄리안 씨가 절친 재한 씨의 생일을 중국어로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니더 생일 네. 그러면 지회 지하오 주면 비동사가 빠졌죠? 시시. 지시 서로 니더 생일是 예. 지회 지하오 하하하. 바위. 바위 바위. 얼하오. 바위 바위. 얼하오. 네. 바위. 바위 바위. 얼하오. 바위 바위. 얼하오. 네. 생일이 막 바뀌기도 하나요? 약간 갑자기 8월이 됐다. 어떻게 다들 기억하죠? 10월 30일인데 그날이 할로윈데이예요. 혹시 중국에서도 할로윈데이에 대한 그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네,万圣节라고 써요.万圣节. 환성지. 네. 오, 그 할로윈데이인 거예요? 네, 할로윈데이라는 표현이 신기하다. 있어요. 저기 할로윈이 생일이라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바위. 바위 바위. 얼하오. 시가 너무 어려워서 네, 시. 제가 8월 2일로 그쵸. 좀 제 마음대로 생일을 좀 네. 바꿨습니다. 예. 아하. 왜냐면 날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달 빨리. 재한 씨 생일은 10월 10월 31일입니다. 31일. 31일. 네, 진짜. 10월 31일. 예. 그러면 완전 풀 센텐스로 하면 예, 예. 我的生日是 네. 10월 31일. 30号. 다시 해봐요. 자, 好好好. 10월 좋아요. 상 산. 장소 산 자, 도와주세요. 32 하오. 네, 보기 좋습니다. 서로 31일. 도와서 완성하는 모습 네, 보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고맙습니다. 서로 생일을 한 번씩 얘기를 예, 예, 했고요. 그냥 내가 네. 외워가지고 그냥 다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아니 어렵네요. 그런데 생일인데 축하인사 한마디 없으니까 좀 뭔가 어색한 것 아,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하는 네, 건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콰일러 들어봤어요. 콰일러 들어봤어요? 예. 콰일러는 쾌락,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고요. 祝你 하면 bless you.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너를, 당신을. 祝你 生日 아까 뭐였죠? 생일. 생일. 그리고 快乐 행복하세요. 祝你生日快乐라고 해요. 북한 생일. 귀엽다. 이거는 월드컵 음악 아니죠? 네. 말 타는 거.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 들리나요? 네. 음악이 좋네요, 진짜. 네. 祝你生日 네. 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한 번 더. 祝你生日快乐. 네, 똑같이 4번 하시면 됩니다. 4번이니까요.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실시. 생일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생일 축하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祝你生日。 한국봉이요만, 한국봉이요만, 축하합니다. 네. 생일 컬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일 말고 다른 기념일 물어보는 것도 궁금해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라오스들을 위한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스승의 날이네요. 아유, 네. 근데 이제 이 스승의 날은 중국어로는 네. 教师节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라오스제가 아니라 교사절이라고 해서 教师节라고 쓰는데요. 教师节. 그러면 教师节가 스승의 날이면 네. 한국의 스승의 날은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의 한국. 한국은 教师节. 节 제. 맞아요. 한국의 教师节. 그러면 거의 다 나왔어요. 한국의 스승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질문하려면 한국의 教师节是几月几号 이렇게 물으시면 아까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사실은 동일한 패턴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시가 또 그렇죠. 내 스승의 날은 바뀌지 않으니까 재한 씨 생일은 막 바뀌지만 재한 씨 생일은 막 바뀌지만 네. 예. 그렇죠. 그게 시가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중국의 스승의 날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몇 중국의 스승의 날 한번 들어보세요. 네. 9月10号 아, 9月10号 아, 6월. 아닌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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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号 아, 10일. 맞아요. 9월 10일. 그래서 오. 네, 9월 10일이 중국의 中国的教师节예요. 친구들. 그러게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지 위에 지하오면은 하루 종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생일이 언제니? 맞아요. 너 어머니 그리고 생일이 우리가 언제야? 아버지 생일이 언제야? 맞아요. 너 생일이 언제니? 아, 넌 몇 시에 태어났니? 바바더 샹르. 맞아요. 爸爸的生日是 네, 中国节. 야.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답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빠. 네, 2박 3일도 문제 없을 것 중국 같습니다. 사람이랑 밥 먹을 때 어색하면 이거 질문 하나 던져놓고 밥 먹으면 네. 되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날짜를 말할 수 있으면 스케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출근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늘이 5月12号我们上班 이렇게. 그러면 5월 12일 우리는 출근합니다. 이렇게 출근합니다. 내 스케줄을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워더 샹빠는 뒤로 가는 건가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시간을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스케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in, at, on 그 세 개 중에 어떤 전치사가 어울리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몇 월 며칠에 뭐 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약간 영어랑 한국어 이미 알고 중국 배우니까 이런 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물어볼게요. 쭈리안, 네. 你的朋友宝美的生日是几月几号?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몇 번을 기억나죠? 얘기했으니까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이 정도면은 아셔야죠. 宝美 宝美的生日是 오, 机会 지휘 맞아, 위에 맞아. 있어요. 위에 机会 하오 하오. 네. 하오 거기 오. 13 13일로 바뀌었군요. 12한 12일로 바뀌었네요. 12号 그러면 10号 宝美朱利安的生日是几月几号? 朱利安的生日是8月 아, 네, 월 맞고요. 24号 아니, 네, 이게 지금 생일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랬어요. 생일 아는데 월스스 20일? 24 24. 24 아니, 24号 맞아요. 두 분의 사이는 이 정도인 걸로. 그렇죠. 네. 저는 하나 알아요. 근데 네. 어떤 거 아세요? 네, 他的生日是 네. 10회 10회. 32号 아니 근데 왜 제 생일만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마음에 지피지기면 백천백승 중국어도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중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뭘까, 또 싫어하는 숫자는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거 있다고 약간 들었어요. 나라마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한 게 7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행운의 숫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4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아요. 좋아하지 않는 숫자인데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4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요? 그럴 수 저는 있죠. 인생에 있어서 제가 4번일 때 모든 순간이 다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4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중국에서 이제 8 좋아하는 것 이미 너무 유명하고 이제 살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이냐면 죽을 사가 가지고 있는 발음 쓰 하고 이열산 스 s 하고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네네. 그걸 4는 그런데 또 하나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요? 1부터 10까지 중에 뭘까요? 한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3. 한국이랑 다르다고 하니까 7? 맞아요. 숫자 7을 네?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요? 네, 왜냐하면 막 그 화난다 할 때 네. 그 중국어 단어가 生气거든요. 아, 치 하고 2, 2, 3, 4, 5, 6, 치 하고 발음이 또 해일만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숫자, 네, 치. 그래서 숫자 7도 좋아하지 않아요. 럭키 세븐 이런 거 없겠네요, 한국에서. 네, 조금 의미가 다르죠.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그 해음 현상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8이 또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숫자인 거는 너무 네.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빠 발음하고 뭐 네, 발음이 아주 있을까요? 유사하게 파차이 할 때 돈 많이 버세요 할 때 그 파자고
빠자고 발음이 그 유사하게 들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8이다 하면 돈 들어오는 숫자. 네, 그래서 왜 중국에서 요새 아우디 되게 각광받는데 아우디가 팔 2개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다니면 이제 돈 들어오는 차. 그래서 이제 아우디 굉장히 인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요.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열렸다고 해요. 맞아요. 네. 어떻게 팔을 좋아해요? 위에 Down for the opening ceremonies and festivities to begin. 생활 곳곳에서 중국인들의 팔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끝자리가 팔로 끝나면 흥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어머. 있고요. 네, 그리고 2014년 자동차 번호판 경매에서 88888 번호가 낙찰가가 대충 얼마였는지 맞춰보실까요? 한 저번에 1,000만 원. 3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아우, 더 쓰세요. 8,888만 진짜. 8천. 8천만 원. 네, 그것보다 8억. 더 엄청난 1억 2천. 3억. 3억. 네, 3억에 차보다 차 번호판이 더 비싼. 그러니까요.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숫자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8888일 때는 난리 나겠네요. 네. 그러네요. 없어서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네. 그 중국은 이제 번호를 그 돈을 내고 먼저 사는 시스템이니까 네. 네, 가끔 유학생들 번호들이 다 4747, 4774, 7447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중국 가면 잘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싼 거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4747. 넌 4747이야? 난 7474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팔 구경도 할 수 없고. 네. 돈 받지 않아요. 그 네, 숫자를 가면. 공짜예요, 공짜.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숫자 중에서 네. 우리가 요, 그죠? 맞아요. 있는데 발음하기 힘든 요. 리오하고 요. 지오가 요. 굉장히 요. 인기가 많아서 요. 왠지 알아보면 리오는 순조롭다, 물 흐르듯이 유창하다 할 때 그 유자, 흐를 유자랑 같은 발음을 하고 있어요. 리오. 그래서 유자가 있으면 순조롭다라는 뜻이 있어서 결혼식을 6월 9일, 9월 6일, 6월 8일 이런 데 하는 친구들은 동글동글하게. 조금 돈이 많은 친구들이 그날 선점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666원을 축의금으로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은 생 순조로우시라고 그리고 66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하기도 하고요. 예. 6월 9일 날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운 그럼요. 좋겠다고. 순조롭고 오래 8월 살고. 8일 막 이런 거 네, 되면 부자 그렇죠. 되고. 부자 네. 되고 그리고 숫자 9는 지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오래일 구자랑 발음이 같아서 오래 장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관계가 산다. 되게 오래된다. 간다. 네, 오래 간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결혼식 네, 때딱 그렇게. 영원하라. 그래서 결혼식이 제일 많이 열리는 게 9月 9号. 그때도 이제 결혼식장에 갈 때가 그럼요. 엄청 올라가겠네요. 많겠죠. 그때 막 9시에 하고 이러면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국 속담에 66대순이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요? 66세 일이 가장 잘 풀린다는 맞아요. 말이라고 해요. 사실 뭐 대부분의 나라에선 6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여기지는 맞아요. 않는데 중국은 역시 다른 의미를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발음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모르니까 이게 네. 슬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육 같은 것도 그렇고 바 맞아요. 바도 팔 그게 바, 이제 그래서 네. 그렇고 사도 죽을 사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발음 때문에 그런 게 참 많네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빠빠 하잖아요. 아, 그래서 빠빠. 중국인들은 이제 채팅창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신저에다가 빠이빠이라고 쓰기 이제 번거로우니까 숫자 88을 찍는 경우들이 이거 있어요. 그게 써먹어봐야겠다. 빠빠 하는 의미가 88.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우우우우 그러면 운다. 유유유유 아, 네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쌍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문 알파벳 Q하고 네. 쌍큐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쌍큐 Thank you? 맞아요. Thank 쌍큐 왜 땡큐 땡큐지 그게? 그럼 쌍큐 어. 땡큐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땡큐. 아. 땡큐 땡큐. 한 느낌을 쌍큐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3만 쓰는 거예요. 3? 네, 3하고 그 Q. 알파벳 Q하고 아, 같이 쌍큐. 쌍큐라고 쓰고요. 아, 진짜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가끔씩 중국 팬들이 막 이제 SNS라거나 그럴 이런 수 데서 있겠네요. 뭐 8888 쓴다거나 뭐 이제 3Q를 쓰는데 뭔가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 팬들이 줄리안 씨 댓글로 666666을 쭉 쓴다면 네. 절대 나쁜 거 아니고요. 네, 저 놀랐었어요. 최고 이런 뜻이에요. 네, 숫자 6이 가지는 이제 숫자 6 요 글자가 이렇게
요 엄지척하는 네, 그 그렇네.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리고 리오라는 발음하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짱, 리오라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줄리안 씨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글이었어요. 아 진짜로 오늘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제가 이 부분 보고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나 기분 나쁠 그러니까요. 뻔했는데 네. 정말 약간 이런 건 알아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우리 그렇습니다. 결혼하자 4월 7일 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지 안 돼. 말자는 의미. 그렇죠. 9월 9일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에게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중국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핫이슈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중국의 생생 정보통이자 재현씨 오른팔 김미용 학생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3위는 중국에 진출한 워런 버핏입니다. 네? 진출이요? 네. 세계 부자 4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유명한 콜라 광입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내 몸의 4분의 1이 콜라로 구성돼 있다. 내가 하루 소비하는 열량의 4분의 1은 콜라 덕분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 그의 얼굴이 최근 중국에서 출시된 코카콜라 체리코크 캔에 새겨져 화제입니다. 귀엽네요. 네, 6개월간 판매될 한정판 버핏캔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버핏은 코카콜라 측이 콜라캔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싶다는 제안에 선뜻 동의를 했고요. 이 캔과 병에 새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찍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6개월이 아니라 얼마든지 허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초상권 사용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콜라와 중국, 그리고 워런 버핏. 뭔가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리는 이 셋의 조화는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워렌 버핏이죠? 아니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브래드 pit이라거나 막 안젤리나 졸리 말해서 많은데 저스트 비버, 네, 저스틴 비버 줄리안, 네. 아, 줄리안. 줄리안 있잖아요. 줄리안. 인기 엄청 많죠 중국에서. 그래요? 네. 저도 콜라에서 진짜 돈 안 받고 하겠습니다. 그 왠지 콜라 마시면 되게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분인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중국 콜라에 워런 버핏이 얼굴이 새겨진다.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조화일 수도 있는데요. 네. 투자가로 성공한 워렌 버핏은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많은 이들이 이제 자신의 롤모델이나 인생의 모토로 삼기도 하고요. 금융의 신으로 불리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매년마다 제가 한 끼를 이제 그 약간 경매한다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매년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맞아요. 수십억을 투자한다고. 네. 같이 식사 한번 네. 하려고요? 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콜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달고 사는 정도인데 진짜 좋아하잖아요. 진짜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제 채소를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콜라를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콜라 광이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워런 버핏은 콜라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5잔씩 매일매일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일반 콜라, 집에서는 체리 콜라를 마신다고 해요. 그냥 콜라에서 사지. 그러니까요. 인수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 콜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코크. 콜라. 그건 영어고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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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서? 중국어로는 네. 可口可乐라고 합니다. 可乐. 可口可乐.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란색 콜라는요? 파란색 바이시 콜라. 아, 百事可 펩시, 乐. 펩시. 네. 百事可乐. 바이스 컬러. 네. 근데 코카콜라를 이제 그러면 어떤 뜻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뜻을 풀이하자면은 이제 뭐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즐거워진다.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코카콜라
이거랑 아까 비슷한가요? 쭈니 샹르 콰일러 할 때 네. 러하고 맞아요. 컬러 할 때 러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캐락 그거. 행복해진다. 네, 맞아요. 네, 맞아. 행복을 주는 음료죠. 이야. 아니 근데 그런데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희 워렌 버핏이 그쵸. 지금 맞아요. 86세인데 대단하다. 이게 계속 먹으면 건강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워렌 네. 버핏이 지금 이제 억만장자답지 않게 입맛은 딱 초딩 입맛이라고 아, 알려져 얘기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86세인 지금도 아침에는 초코 아이스크림 네. 즐겨 먹고 아침에요? 네, 그리고 감자튀김하고 콜라를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물론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자튀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마음 먹고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워렌 버핏처럼. 네.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2위 소식도 부작용이라뇨. 하게 되고요. 2위는 중국은 디자인을 입는 중입니다. 이제 입는다? 네, 중국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이미지나 R&D, 디자인 등의 소프트 파워는 비교적 약세를 보여왔죠. 게다가 가격을 경쟁력으로 택한 중국 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외면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중국 기업들의 65%가 산업 디자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100명 중 중국에서 활약하는 사람은 단 2명에 그치는 수준. 중국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비한다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인데요. 이에 시진핑 주석은 디자인 산업 발전에 중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주장을 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디자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변화를 꾀하며 디자인 관련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디자인과는 담쌓고 지내온 중국, 얼마나 많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중국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제 가성비가 얼마나 높을까 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이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성능도 좋고 예쁘면은 네네. 가격이 따라서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쪽을 포기하고 이제 대신에 성능 좋은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은 이제 많이 소홀하게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도 그 한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좀 싸게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온라인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싼 게 값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에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었던 거죠. 항상 살 때는 이제 최저가부터를 순위부터 맺고 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리뷰 순과 함께. 네. 아니 그런데 요즘 중국 제품들은 디자인도 참 예뻐요. 네. 샤오미 제품은 뭐 기능도 기능이지만 예뻐서 사고 싶다니까요. 어. 저도 실제로 그 샤오미 체중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디자인이 예뻐서 산 게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 한 몫을 했겠죠. 예전에는 가격만 보고 그저 싼 걸 찾았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골라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품 시장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판매자였다면 지금은 소비자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의류나 액세서리 쪽으로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자체 디자이너 브랜드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되게 예뻐요. 제가 봤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네, 들어요? 그리고 뭐 집이나 가구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 전반의 디자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개방형 산업 디자인 회사를 지원하고 또 국가 차원의 디자인 어워드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아, 진짜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물건에 붙여도 갑자기 그 물건이 같이 오락이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제 디자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지게 되는 이 중국 제품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1위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1위는 공중화장실 대혁명입니다. 어머.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중국 공중화장실이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이 늘어난 데다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나은 공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인데요. 2015년부터 중국 정부의 화장실 혁명을 실행해온 결과
전국에 공중 화장실 약 36,000개를 신축하고 15,000개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해 목표의 9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청결한 시설은 물론 디지털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휴지 공급 시스템까지 갖춘 화장실이 선보여 화제였는데요. 뭘까요? 공중 화장실에서 휴지를 챙겨가는 사례가 빈번해 이 당국에서 휴지 절도 여행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화장실 혁명이 되려면 최첨단 시설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겠죠. 네. 중국의 화장실 혁명 100%를 응원합니다. 와, 듣던 중에 정말 반가운 이제 소리네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제 친구들이 항상 중국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 화장실이 별로다라는 얘기 더럽다. 항상 했었고 예. 더럽다 이런 거 있었는데 드디어 이 화장실 혁명 저 정말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짜요! 네, 저도 중국인으로서 이 부분은 항상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건물 내 화장실은 이제 갔었지만 이렇게 따로 야외 공중 화장실은 제가 사용을 안 했었어요. 뭔가 조금 기름직하기도 해서 네, 이제 개선이 된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 인식을 이용한 휴지 공급. 그거! 네. 궁금한 게 뭐 그러면 사람이 얼굴도 갖고 뭐 휴지 제공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저한테 조금 주고 뭐 형한테 많이 주고 막 이러면 그게 나도 말이시죠. 그건 무슨 소리죠? 아니에요. 그냥 네. 혹시나 해서.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저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기계가 이용자의 얼굴을 띡 스캔을 한 다음에 네. 60cm 길이의 휴지를 위 이렇게 내준다고 하네요. 네, 왜 스캔해요? 평등하게. 그럼 스캔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60cm로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잘 그려가지고 네. 가서 또 찌. 수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점검하시는 변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주식 받겠다. 받을 수 있겠네요. 한 네. 6m 받겠는데. 근데 아까 만약에 60cm로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9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9분. 네, 지오. 네, 지오. 너무 오래 기다려요. 잠깐만 9분 그릴 거야 되는 거. 동일한 그래요, 얼굴일 그래요? 경우에는 9분 동안 이제 기다리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누가 하네요. 이제 정했나요? 이 그러니까요. 시간가 그렇죠. 딱 네. 중요하다는 게. 아유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똑똑한 녀석인 것 같아요.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네. 그런데 화장실 변화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웨이보 캡처를 또 아. 가져왔습니다. 네, 第一次来中国1998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가 1998년인데 네. 今天的公共厕所完全不一样. 오늘날의 공공 화장실은 완전히 다르다. 连无线也有 와이파이까지 있다. 네, 이렇게 찍혔어요. 세상에 9분 기다리려고. 저 그런 용도로 쓸 네.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은 消毒液和一次性坐垫是一个公共卫生间的必备的. 소독제와 일회용 커버는 필수품이다. 如果不能存在请修成蹲坑, 구비할 수 없다면 수세식 변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생 문제도 되게 중요시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독제와 일회용 커버는 꼭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의 화장실 혁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앞으로 투철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더 깨끗하게 이용하고 싶은 공중 화장실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짜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가득했던 시간. 지금까지 중국의 핫이슈였습니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성적 어떨지 좀 알아보고 이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네, 준현 씨, 게임 좋아하세요? 전 게임 솔직히 이제 중독이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하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끝까지 하겠다. 제가 혹시 어떤 날에 제가 이제 녹화 늦었다거나 그러면 게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 알고 하고 있을게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게임 회사에 대해서 지금 약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게임 회사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게임 회사라고 하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번다니. 네, 이 정도만 말해도 좀 미용 씨는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게임을 안 하는데도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텐센트. 아하. 네. 그렇죠.
텐센트는 거의 우리가 아는 유명 게임들은 여기 소속이라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게임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텐센트는 게임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IT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The internet. We challenge ourselves every day to find 전 처음 들었어 사실. 네, 방금 페이스님 말씀하신 대로 텐센트 없이는 중국의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이름 텐센트, 출생 1998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기엔 조금은 어린 나이. 하지만 어리다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중국의 콘텐츠 공룡,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기업 가치 세계 10위, 황금알을 낳는 기업. 이 모든 것이 텐센트의 수식어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수장은 중국 재계 영향력 1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1971년생 마화텅. 네, 그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 외길 인생. 마화텅은 대학 시절부터 유명한 IT 공학도였습니다. 공대 오빠였군요. 네. 공대 오빠, 그의 별명은 해커였을 정도로 컴퓨터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텐센트. 마화텅이 처음 시작한 서비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당시 서양에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모방한 모바일 메신저 QICQ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무료 다운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되고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역경이란 게 찾아옵니다. 모방했던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한참 잘 나가던 텐센트는 패소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뭘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큐큐로 하자. 이렇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큐큐라는 이름은 복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큐큐라는 귀여운 이름에 열광했고 이름을 바꾼 지 3년 만에 1억 명 돌파. 10년 뒤에는 10억 명 돌파. 지금은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10억명이라니. 네, 이후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찾던 텐센트. 게임 서비스 쪽에 눈을 돌리는데요. 2003년부터 한국의 게임을 수입해 오려 했지만 선뜻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게임 분야에선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기 때문 한국의 게임 업체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 워크숍까지 쫓아다니며 설득을 했고 이렇게 어렵사리 가져간 게임은 대박이 납니다. 자, 바로 던전 앤 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 10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을 수입해 가기 위해 철저히 의뢰 입장에 서야 했던 텐센트는 이제 국내 기업 수입의 40% 이상을 도맡으며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인수로 다양한 IT 사업을 벌인 결과 이제는 중국 1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아마존에 이은 세계 3위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한 텐센트. 세계 3위. 대단하다, 진짜. 네, 세계의 IT 업계를 긴장시킨 텐센트의 성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와 정말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인프라가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실상 이 네이버, 다음 이 두 개 없이는 좀 못 산다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보 검색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텐센트가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채팅 앱 외에도 이메일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웹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브라우저까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텐센트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QQ 아이디가 거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 텐센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QQ는 뭐 귀여워서 그걸 알겠는데 텐센트는 솔직히 영어로 하면 10센트.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싸구려라는 좀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10센트. 저한테 발음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텐센트. 중국어로는 덩슌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대표이사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마화텅이었잖아요. 네. 그 마화텅의 텅자와 소식을 의미하는 쉰자
합성한 거예요. 덩슌. 그래서 덩슌. 네, 텅자가 마침 날아오르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소식이 막 날아오른다와 같은 네, 이름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일단 1998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성장이 그때부터 이제 설립됐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네요. 엄청난 네.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네, 텐센트가 처음에 주식 상장을 했을 때는 한국의 네이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4년 만에 비슷한 수준이 되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훌쩍 넘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텐센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무료인가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이제는? 음원 사이트도 일부 유료가 돼 있고요. 음원 그리고 사이트는 특히 이제 무료예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분 유료. 유료화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용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네. 텐센트 뭐 다 사용하시나요? 혹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저는 QQ, 일단 뭐. 네 QQ 쓰고요. QQ 쓰고. 네, 위챗 위챗도 제일 많이 써요. 위챗이 텐센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위챗이 네. 텐센트구나. Optimizing market communication. WeChat's platform can attract new customers. 이메일도 같이 사용하고 이메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했었는데요. 제가 게임을 워낙에 못해서 아니면 여기에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는 뭐예요? 포털 사이트. 포털 포털 사이트. 사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 텐센트가 만든 그 웹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포털 웹페이지가 또 따로 거기서 있어서 검색하시고. 그쵸, 그 그런 거 이름이 뭐예요? 보셔도 되고. 그것도 이름 있어요? 텐센트예요, 그냥. 정신왕. 덩신왕. 아, 덩신왕. 그냥 덩신 이름에 뒤에 웹페이지라는 뜻을 이제 붙여서 네. 그냥 야, 덩신왕이라고. 위챗이 이거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랍네요, 진짜. 아, 예. 그거를 모르셨구나. 미안합니다. 되게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예. 이제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텐센트랑 네. 재환 씨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저요? 왜요? 지금도 없는데? 아무것도? 지금도 아니, 없는데? 그 텐센트의 로고가 네. 펭귄이잖아요. 네. 아주 아. 귀엽고 앙증맞게 생긴 펭귄인데요. 오늘 재환 씨랑 진짜 좀 닮지 않았나요? 특히 오늘 지금 흰색에다가 네. 좀 얼굴도 좀 그래요? 네. 하게 네. 했고 고마워요. 그런데 예. 이 펭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나요? 일단 텐센트 로고가 이제 중간에 펭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모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색깔이 이제 대표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발전된 상품을 선보이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게 이제 귀엽기도 하거니와 펭귄이 어디 살죠? 남극! 네, 그 남극까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의미까지 그래가지고. 담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제 그 중국이 넓은 땅도 네. 좀 좁게 느껴지는 이 회사가 지금 네.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한번 저희 키워드 정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콘텐츠 공룡 텐센트입니다.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죠?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포털 사이트 덩신왕이 있고요. 덩신왕. 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 QQ, 그리고 QQ.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위챗, 아, 네, 그리고 중국의 위챗. 페북이라고 알려져 있는 웨이보도 웨이보도. 있죠. 웨이보도 웨이보도. 있죠. 어유, 내 반응 폭발적인데요. 와, 네. 대박이다. 그리고 네, 와, 이 대박이다. 다른 있어요. 것보다 더 엄청난 게임 시장이 있습니다. 그 네.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네.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챗페이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카카오페이 많이 이제 편리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예. 그렇죠. 이제는 중국들이 거의 이 모든 생활 패턴을 약간 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래도 경쟁사가 있을 것 같은데 존재하긴 하나요? 아, 근데 웨이보는- 워낙에 텐센트가 너무 막강해서요. 그쵸.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텐센트의 경쟁자는 사실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내부 네. 무슨 영화 느낌이네. 내부자들. 내부자들. 어떤 거예요? 네, 위챗이 개발된 배경을 보면요. 마화통 회장은 2010년 사내에 두 개의 팀을 만들어서 신상품 개발 경쟁을 시켰대요. 그래서 2달 만에 출시된 게 위챗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터넷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에서도 처음에 QQ가 나왔을 때 좀 인기 폭발이었을 네. 것 같다고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미영 씨? 사실 이
QQ가 처음에 나왔을 때가 1999년도였어가지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사용이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입자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마하통 회장이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해요. 네, 직접.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교를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제품이 있다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채팅방에 여자로 가장을 해서 남자 이용자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일단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무료 서비스 전환 이게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셨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성공적인 인수의 아이콘입니다. 텐센트가 인수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게임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몸집이 상당히 커졌다고 해요. 네,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엄마들의 원수라고도 불리죠. 엄마들이 원수. 리그 오브 레전드, LOL입니다. LOL이 여기 거였어요? 그리고 네,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오브 네, 클랜. 이건 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설마 지금 말하신 유명한 게임들이 텐센트 거 네, 지금은 소유예요? 텐센트 거죠. 네, 중국에서는. 원래는 블리자드 아니었었어요? LOL? 그렇지 않았어요. 네, 기존의 라이엇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이었고요.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저는 게임 업계에서 네, 근무 계셨죠, 경력이 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회사 라이엇 게임즈, 네, 거기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운영하는 핀란드 계열의 게임 회사 슈퍼셀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몸집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국내랑 손잡은 텐센트 기업은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다음 카카오. 네, 다음 있어요. 카카오. 네. 넷마블즈에서도 맞아요.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YG YG.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대단하네요, 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 얼마 전에 이 전기차로 엄청 유명한 테슬라 있잖아요. 네. 거기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5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진짜. 네.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 거와 관련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텐센트 나이가요, 올해 19살이거든요. 네.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네.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중국인들을 넘어 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전 세계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再见。 짜이젠! 바이바이! 바이바이!